기관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확신하고 있고 시장이 불리시하게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크립토 시장에 또 한 번의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캐쳐 구독자님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새벽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식 승인됐다라는 그런 SEC의 트윗이 올라왔는데 알고 보니까 트위터 계정이 유출돼서 승인되지 않은 트윗이 게시됐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냐? 게리 겐슬러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SEC는 비트코인 현물 거래소, 거래 상품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SEC 트위터 계정이 유출됐다는 이 대머리 게리 겐슬러의 말을 정말 믿으십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조작된 것이고 게리 겐슬러의 어떤 굉장히 강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자면 SEC는 불과 몇 주 전에 상장 기업들한테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해서 추가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본인들이 사이버 보안 사고 조심하라고 이런 식으로 지침까지 낸 기관이 정말로 계정이 해킹당해서 그런 글이 올라왔을까? 이것부터가 지금 어불성설이고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 만약에 제가 혹은 구독자님들이 진짜 해킹을 하고 싶었고 해킹범이었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부됐다라고 트윗을 하고 숏배팅을 잡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진짜로 만약에 해킹범이 해킹을 한 것이라면 비트코인 현물 ETF 거절됐다 이런 퍼드를 내면서 숏을 잡고 큰 수익을, 엄청난 패닉셀이 나왔을 거기 때문에 숏을 잡았을 텐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고 해킹범이 작성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도대체 게리 겐슬러는 왜 저런 멍청한 행동을 했을까요, 캐쳐님? 이라고 하시면 이 게리 겐슬러라는 인간의 본성과 특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겐슬러는 어떤 인물입니까? 네메시스, 보복의 신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에 SEC에 있다가 최근에 SEC를 떠난 한 내부자가 조직 내에 지금 엄청난 갈등, 비트코인 현물 ETF 이 월가의 금융 세력들, 민주당의 최대 후원자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정식으로 SEC한테 신청하자마자 엄청난 조직 내의 갈등이 있었고 게리 겐슬러는 압박감과 좌절감에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게리 겐슬러는 비트코인 현물 ETF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절하고 출시해주길 원치 않았다. 근데 외부의 어떤 정말 높은 자본 세력, 민주당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월가의 세력들이 압박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해줄 수밖에 없고 겐슬러 밑에서 일했던 CFTC에 과거 게리 겐슬러는 SEC 위원장 이전에 상품선물위원회인 CFTC에 의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겐슬러 밑에서 일했던 CFTC 한 직원이 그는 신이었다. 근데 어떤 신이냐? 보복의 신이었다. 제가 봤을 때 게리 겐슬러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는 거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의 압박, 정치적인 압박, 금융 세력들의 압박 때문에 정말로 해주기 싫었는데 그것을 승인해줘야 되는 상황에 놓여졌고 겐슬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발악, 니들이 아무리 나를 압박해도 나는 사실 승인했지만 승인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계정이 유출되면서 자작극을 펼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게리 겐슬러가 SEC의 해킹 트윗이 올라오기 전 18시간 전에 어떤 트윗을 또 한 번 올려줬었냐? 암호화 자산과 관련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주의하세요. 암호화 증권은 새로운 기회 마케팅이 될 수 있지만 심각한 위험이 수반될 수 있다. 계속 지금까지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안 해줬던 명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투자자 보호가 안 되고 이거는 위험한 거니까 나는 승인 절대 안 해줄 거야 였는데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본인이 트위터에 올려준 이후에 몇 시간 뒤에 SEC 계정이 해킹당하면서 현물 ETF가 승인됐다. 이것은 너무나 큰 게리 겐슬러의 의도로 보입니다. 내가 한 말이 맞지? 심각한 위험, 이런 작은 퍼드에도 흔들리는 게 비트코인이야. 그러니까 비트코인 위험해. 이 부분을 끝까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고 게리 겐슬러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어깨에 손 올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 하면서 씩 웃고 있고 얘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결국에 땅땅땅 내일 비트코인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승인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리 겐슬러가 만약에 이번에 거부를 했을 때 올 수 있는 후폭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인지해야 되는데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수수료 경쟁을 하면서 지금 ETF 수수료까지 낮췄다. 지금 월가의 기관들이 서로 지금 앞다투어서 수수료 전쟁까지 하면서 낮추고 올리고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비트코인 현물 ETF 이런 절차 티커 만들고 수수료 만들고 다 디테일 만들고 거래소까지 다 지정하고 날짜까지 커스터디한 수탁기관까지 다 해놓고 여기서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절하겠다
라고 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월가의 자본 세력들이 모두 다 게리 겐슬러의 화살을 날릴 것이고 얘네들은 무조건 소송을 걸 겁니다. 특히 최종 데드라인이 이번이 마지막인 아크는 총력을 다해서 소송을 할 것이고 그레이스 케일조차도 이기지 못했던 SEC가 이런 월가의 최고의 세력들이 모두 줄소송을 건다라고 하면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라도 못 이기는 척 승인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 발키리 임원 같은 경우는 수요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 수요일입니다.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에 95% 확신한다. 그리고 최전방에서 ETF 소식을 전해줬던 블룸버그의 ETF 전문가인 제임스 세이파르트도 저는 긍정적인 승인 트윗이 나온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타이밍은 여전히 동일하다. 저희는 여전히 내일 승인 가능성이 있고 목요일부터 바로 ETF 거래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줬고 양대 산맥인 블룸버그 ETF 선임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까지 내일 오후 5시에 승인을 받고 목요일에 출시할 예정이니까 걱정 마세요. 최전방에서 소식을 듣고 내부자한테 소식을 듣는 이 2명 모두 현물 ETF 승인을 낙관한 만큼 우리가 안 될 가능성보다는 될 가능성으로 계속 보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금융산업 규제국 필라에서 보고서에 암호화폐 부분을 창설하겠다. 이 얘기가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에 이것은 암호화폐, 가상자산이 이제 정식 제도권으로 미국 정부 차원에서 수용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 왜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니까. ETF가 나온다는 것은 정식 제도권 자산으로 수용하는 움직임이고 정식으로 정부에서 채택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필라에도 올라간 것이 아닐까.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현물 ETF가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 왜 대체 투자 상품인 선물 ETF에 계속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올까? 기관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거. 그리고 오히려 이번 퍼드로 인해서 저는 더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빠졌는데 지금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주저 내려앉았던 알트코인들, 이더리움 필두로 모든 알트코인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만 들고 계신 구독자님들은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비트코인도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알트 비중을 많이 가져가고 계실 텐데 알트가 오히려 더 큰 폭으로 빠져서 비트코인이 안 빠지더라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다. 근데 오히려 비트코인은 크게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해줬고 알트코인들이 올라간다. 저는 오히려 이번 사건이 좋게 펼쳐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멈출 줄 모르고 상승했던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확실하게 지금 빠지려는 움직임. 그 얘기는 뭐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던 자리만 잘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도미넌스 좀 내려주면서 구독자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이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수익률 측면에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강세를 보여주는 이더 BTC 차트를 보면 이더 BTC가 엄청나게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대상승이 나왔다. 이 얘기는 뭐냐?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트코인 랠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화선을 만들어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 또 굉장히 재밌는 사실, 비트코인의 미결제 약정은 이런 식으로 이번 트윗으로 인해서 가짜 뉴스로 인해서 폭락했지만 반대로 이더리움의 오픈 인터레스트 선물시장의 미결제 약정은 급증했다. 이런 흐름은 알트코인들이 좋게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구독자님들이 캐처님 알트코인들이 랠리를 펼쳐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 알겠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되나요?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모든 벤처 캐피탈들이 동일하게 아주 강한 베리 스트롱을 외쳤던 섹터가 어디입니까? 바로 디핀 섹터는 모든 VC들이 베리 스트롱 2024년에 정말 강할 섹터, 바로 디핀 섹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최근에 라이언 셀키스도 2024년에 디핀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디핀 섹터에 대한 맵까지 올려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디핀 섹터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코인들을 몇 가지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것을 알려드리면, 일단 피지컬 리소스 네트워크에서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 헬리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디지털 리소스에서는 스토리지, 이 데이터 저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디핀 섹터에서. 근데 여기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리브는 굉장히 향후에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스토리지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너럴 퍼포스에서는 아카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항상 말씀드렸던 AI와도 섹터가 엮여있는 랜더, R&Dr까지 지금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이 네 가지에 조금 집중하면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디핀 섹터에서 말씀드린 랜더 같은 경우는 이미 조금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헬리움과 아카시 그리고 아리브 같은 경우는 아직 시총 50위권 안에도 진입을 하지 못했다. 충분히 디핀 섹터가 살아나고 올해의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도 더 큰 시총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실제로 차트를 딱 보시더라도 헬리움, 아카시, 아리브 모두 지금 어쨌든 간에 의미
있는 상승을 한 것은 맞다. 하지만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히 아직도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신데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 좀 미뤄지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결국에 ETF는 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만 잘 지켜보고, 결국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는 사이클을 보셔야 된다. 근데 지금은 어떤 위치입니까? 2년 동안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홀더가 가장 많을 시기가 언제나 최저점 바닥이었다. 근데 우리는 이 시기를 언제 지났습니까? 이미 22년 말부터 23년 초에 장기 홀더들이 가장 많았을 최저점 바닥 시기를 우리는 이미 지나왔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의 사이클이 시작됐다. 보통 최고점을 찍을 때는 어떤 자리입니까? 장기 홀더들이 완전히 이런 식으로 씨가 마를 때가 진짜 고점이다. 근데 지금은 어디냐? 물론 장기 홀더들이 비율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우리가 아직도 더 갈 길이 이만큼이나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물론 많이 오른 건 맞지만 섣불리 너무 빨리 시장에서 매도를 고려하고 나올 때는 아니다. 물론 많이 상승한 건 맞지만 아직도 진짜 고점이 되려면 장기 홀더들이 진짜 바닥까지 비율이 빠져야 된다. 그러려면 아직도 제가 봤을 때 갈 길은 멀다라는 거. 항상 불안하시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계속 상승장 끝까지 우리가 구축해 갈 수 있는 강인한 코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근본적인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점점 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개인 지갑 혹은 수탁 서비스로 이동된다. 이 얘기는 뭐냐? 기관이나 고래들은 비트코인이 엄청난 혁신 자산이라는 것을 알고 계속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개인 축적을 하는, 중장기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흐름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 임박에 따라 이런 움직임은 더 가속화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함부로 던지지 않고 꼭 쥐고 간다라고 하면 결국에 하방 압력은 제한적이고 하방 경직성은 강해지지만 조금만 수요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가격은 폭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펼쳐지고 있고, 실제로 지금 파이어 차트만 보시더라도 어떤 상황입니까?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이번 퍼드에도 갈색 고래, 가장 큰 고래들은 지금 흔들림 없이 계속 풀 매집을 하고 있다. 근데 누구 물량을 받아서? 가장 작은 개인들, 이 플랑크톤들이 무서워서 던진 거, 얘네들이 지금 고래 입속으로, 고래밥이 지금 다 돼지고 있는 현실, 그 상황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봤을 때 기관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확신하고 있고, 꼭 ETF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불리시하게 갈 것이라고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지금 거래소 중에 어디가 지금 미결제 약정이 가장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까? 바로 미국 기관들이 주로 선물 거래를 하는 CME의 미결제 약정은 지금 심지어 21년 불장 때보다 더 지금 기관들의 수요가 핫한 상황이다.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안 될 것 같았으면 미결제 약정이 내리꽂으면서 포지션을 종료하는 게 맞았다. 근데 계속해서 미결제 약정이 엄청나게, 다른 바이비트, 비트겟, OKX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CME의 미결제 약정이 급격하게 상승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미국의 고래와 세력들, 기관들이 낙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ETF 때문에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 비트코인 현물 ETF는 에피타이저일 뿐입니다. 반쪽은 이제 메인 코스. 뭡니까? 메인 코스는 바로 반감기입니다.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대형 국가, 기업, 이런 기관 채택은 디저트고, 진짜 메인 디시는 할빙, 반감기다. 반감기면 전 세계적인 채택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과거에 굉장히 유명했던 분석가인 플랜비가 발언을 해줬고, 그리고 세일러 형님께서는 굉장히 센스 있는 발언을 해줬습니다. 오늘 이번 사태를 굉장히 유머스럽게 묘사하면서 비트코인은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2번이나 승인한 유일한 상품이 될 것이다. 굉장히 아주 섹시한 발언을 해줬고,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진짜 현명한 투자자는 어떤 투자자냐? 조금이라도 높은 확률의 의사결정을 반복하는 게 투자에서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블랙록은 지금까지 SEC의 ETF를 신청한 것 중에 1개 빼고 575개를 승인받으면서 승률의 99.8%에 달하는 세계 1위의 자산 운용사다. 얘네가 지금 신청한 마당에 이 1%의 베팅을 걸기보다는 99.8%의 베팅을 거는, 거절됐던 하나의 베팅을 거는 것보다는 승인됐던 575건을 승인받은 이 99.8%의 거의 100%에 가까운 승률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현명한 투자자의 덕목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디테일한 트레이딩 정보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링크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정보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